등문공 하 9번째 둘째 대목. 나의 소명은 유학의 부흥. 공자가 춘추를 지어 만세토록 이어갈 기강이 세워지기를 소망했듯이 제후들의 패권 다툼이 한창 치열해진 전국시대에서 맹자 자신의 시대적 소명의식도 있었습니다. 당시 횡행하던 양주와 묵적의 학설이 기존 질서의 해체를 가속화시킨다고 보고 그들에 대한 비판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스며든 이들의 논의를 잠재워야만 공자가 주장했던 유학의 정신이 부흥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공자가 돌아가신 이래도 성스러운 임금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사회 기강을 엄숙하게 하고 세상을 올바른 도리로 이끌 이가 없으셨다. 그리하여 제후들이 힘을 다투면서 거리낌 없이 방자해졌으며 처사들 또한 학파별로 논의들이 제멋대로 갈리게 되었다. 양주와 묵적의 이상한 학설이 더욱 심했고 천하에 가득했으니 인의의 도덕을 말하는 자가 양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묵적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 잘못된 학설이 사람을 미혹함이 이와 같았다. 저 양주는 다만 자기 몸만을 사랑할 줄 아는 유아를 주장할 뿐이요. 몸을 바르게 하는 의리가 있는 줄을 모르니 이는 사회성이 결핍되고 임금을 부인하는 것이다. 묵적은 사랑에 차등이 없다는 겸해를 주장하여 자기 부모를 길에 다니는 사람과 다름이 없게 보는 것이니 이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된 까닭은 그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친함이란 큰 윤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양주와 묵적은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으니 이는 사람의 도리를 없애버리려는 것이니 짐승과 같아질 것이다. 이 잘못된 학설을 가지고 사람을 이끈다면 그 해로움이 어떠하겠는가? 인간이 짐승과 같아진다는 경고를 옛날 공명은은 이렇게 말했다. 도살장에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 살찐 말이 있으면서도 백성들은 굶주린 얼굴빛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넘쳐난다면 이것은 짐승을 거느려 사람을 먹게 하는 것이다. 지금 양주와 묵적의 해로움은 이보다 더 심하다. 양주와 묵적의 나만을 유하거나 모두를 겸하여 사랑한다는 도가 그치지 않는다면 공자께서 주장하신 인의의 도리가 가려져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저들의 올바르지 못한 말들은 백성을 현혹시켜 인의의 도리가 마침내 막히게 될 것이고 인의의 도리가 막히면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먹게 하거나 더 나아가 사람들끼리 짐승처럼 서로를 잡아먹는 상황까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천지의 기운이 쇠퇴하고 인사를 잃어버려 천하가 한번 어려워진 까닭이다. 나는 이렇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옛 성인의 도를 수호하여 양주와 묵적의 학설을 철저히 막으며 정도에서 벗어난 그 방탕한 말을 추방하여 부정한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도를 보호하는 마음이다. 출발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저 이단의 피해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부정한 말과 잘못된 학설을 내는 마음은 일상생활을 그르치고 그러한 일상의 반복은 세상의 도리와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정치에 피해를 주게 된다. 성인이 다시 나오시더라도 잘못된 마음이 이를 망치고 그 일이 정치에 피해를 준다는 나의 말을 바꾸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저 이단을 막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천하를 다스리겠는가? 맹자가 진단한 당시 시대적 병폐는 양주와 묵적 같은 이단 학설의 범람이었습니다. 맹자가 보기에 양주는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 경향을 지녔습니다.
자신의 몸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사회관계의 정점에 있는 임금을 부인하고 자기만을 유하는 유아주의라고 몰아세웁니다.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펴는 묵자의 논리 역시 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이익만을 앞세우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내 부모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타인의 부모와 구별하지 않고 차등없이 사랑하라는 겸해주의가 오히려 윤리의 시작인 가정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맹자의 시각에서 자기만을 유하려는 양주의 논리는 개인주의의 극단적 형태라면 모든 이들을 사랑하려는 묵자의 겸해는 인간의 현실을 고민하지 않고 이상만을 주장하는 이단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맹자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종합하면 옛날에 우왕이 홍수를 막아내니 천하가 태평스럽게 되었고, 주공이 이적을 통합하고 맹수를 멀리 쫓아내자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었고, 공자가 춘추를 완성하여 큰 의리를 밝히자 난신적자들이 벌벌 떨었다. 이렇게 천하의 혼란을 다스림은 새 성인의 공로에 힘입은 것이고, 당시 상황에서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걱정과 답답함에서 그러했던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서쪽의 융과 북쪽의 적을 정벌하니 남쪽의 형과 서가 징계 삼아 다스려지네. 이렇게 되니 그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리오 라고 하였다. 이 시는 주공이 오랑캐와 중국의 경계를 바르게 하는데 그 엄격함이 이와 같았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 양주와 묵적의 학설은 끝내는 아버지도 얻고 임금도 얻게 되어 이적과 다름없는 주장이니 주공도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이어 맹자는 자신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다시금 각오하듯 압축적으로 말합니다. 나 또한 인심을 바로잡고 부정한 말을 종식시키며 치우친 행동을 막으며 방탕한 말을 추방하여 새 성인을 계승하려는 것이다. 내 어찌 변론을 좋아하겠는가?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 양주와 묵적을 막을 것을 말하는 자는 성인의 무리이다. 맹자가 꿈꾸는 이상은 인의에 기반한 윤리 도덕이 바로 서는 사회이며 이에 방해를 주는 양주와 묵적 같은 부정한 학설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도록 근절시키는 것을 자신의 소명의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인심을 바로잡으려는 정인심, 부정한 말을 종식시키려는 식사설은 맹자의 이단 배척을 압축적으로 대변해 줍니다. 특히 맹자에게 있어 개인주의적 경향인 양주와 이상적 공동체를 내세우는 묵적의 논리를 배척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학의 부흥을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맹자가 변론을 좋아한다는 다소 비판적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소신 있게 펼쳐나갔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주와 묵적의 학설에 대한 맹자의 반박은 타당한 것일까요? 자기의 삶을 소중히 간직하려는 양주의 논리는 단 하나뿐인 삶에 대한 예착 때문에 사회적 도구나 수단으로 쉽게 빠지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운동자의 삶을 살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묵자의 논리 역시 개인적 감정을 넘어선 공동체의 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재평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 정당성 여부를 제쳐두더라도 유학의 올고름을 결사적으로 지켜내려는 맹자의 목소리는 또렷합니다. 내 어찌 변론을 좋아하겠는가? 부득이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 시대 어쩔 수 없이 내야만 되는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있기는 있는 건가요?